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LG와 롯데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규는 지난 경기에서 잠실 라이벌인 두산에 패했습니다. 그래도 후반기 등판 경기에서 평균 5이닝 정도를 소화하며 선발로서 역할은 어느 정도 하고 있죠. 139까지 떨어졌던 평균 구속이 143으로 올라가며 브레이킹볼도 더 위력적으로 타자들에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패스트볼 피안 타율이 높긴 하지만 언제든 타자의 눈을 속일 너클 커브와 슬라이더 등을 뿌릴 수 있는 투수입니다. 롯데 상대로는 1승 1패 1.80의 방어율로 좋았습니다. 반지는 최근 3연패 중입니다. 시즌 초반 김광현과 더불어 리그 최고의 좌투수로 활약했는데 어느덧 승보다 패가 많아졌습니다. 너무 많은 경기에 나서며 체력 부담이 생긴 시즌 후반기인데 컨트롤이 흔들리고 있죠. 연패 기간에는 경기당 5실점을 5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하는 등 내용도 너무 좋지 않습니다. LG 상대로는 시즌 1승 2패 4.15의 방어율이었습니다. 롯데가 한화를 만나 시리즈를 수입하며 5위 기와를 2경기 차로 압박하고 있지만 상대를 잘못 만났습니다. 판오니를 난타하고 홈으로 돌아온 LG는 1위 스과의 승차를 2.5경기로 줄이며 역전 우승을 노리는데 최근 타선의 폭발력이 대단했습니다. 서건창마저 살아났고 김현수와 오지환이 맹타를 휘두르기에 반지를 초반부터 공략할 것이고요. LG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스과 한화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은 지난 경기에서 시즌 최고의 피칭을 했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큰 수술 과정이 있었고 오랜 기간 재활하고 이번 시즌 후반기에 돌아와 기대에 못 미치는 피칭을 했었는데 7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쳤습니다. 특유의 업슛이 잘 들어갔고 위기를 넘기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는데 스기 막판 LG의 맹렬한 추격을 받고 있는데 그의 부활은 팀에게도 큰 힘이죠. 김민우는 9월 페이스가 매우 좋습니다. 3경기에 나섰는데 한 차례 완투승 포함 모두 QS를 기록했고 그 기간 방어율이 1.29에 불과합니다. 문제가 되던 브레이킹볼 제구가 잘 됐기에 결정구로 브레이킹볼을 뿌릴 수 있었고 타자를 범타 처리했습니다. 장타 허용이 있긴 하지만 한화 마운드에서는 언제든 시즌 152이닝 이상을 소화하는 솔리드한 선발 자원입니다. 쓱 상대로는 1승 1패 2.65의 방어율이었습니다. 박종훈도 지난 경기에서 좋은 피칭으로 승리했지만 아직은 100%의 본인으로 돌아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화가 옆구리 투수 상대 열세를 지운 이번 시즌이라는 점도 봐야 하고요. 무엇보다 추신수의 이탈과 중심 타선의 부진 속에 쓱 타선이 고전 중이고 필승조도 흔들리기에 한화가 해볼 만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한화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삼성과 KT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재는 한 달여 만에 다시 1군 마운드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퓨처스 등판에서 QS 동반 승리를 따냈기에 박진만 감독이 5선발 자리에 그를 기용합니다. 퓨처스로 내려가기 전 7실점 패배를 당하기도 했지만 시즌 초반에는 분명 가능성을 보였던 투수입니다. 단 그에게 악몽을 안겨줬던 KT 상대로 경기에 나서야 하고요. 이번 시즌 2차례 선발 등판에서 6.1이닝 동안 15실점하며 방어율이 20을 넘어섰습니다. 소양주는 최근 2경기를 모두 패했습니다. 난타당했던 NC전은 그렇다 쳐도 LG 상대로는 무자책으로 6이닝을 틀어 막았음에도 패했습니다. 최근 KT가 박병호의 부상 이탈 속에 득점권 해결 능력이 떨어졌는데 그와 등판일에는 더 타선이 안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투심과 커터, 슬라이더 등 좋은 구종을 갖고 있는 케이스의 국내 에이스입니다. 삼성 상대로는 시즌 2승 2.57의 방어율이었습니다. 삼성이 타선의 부활 속에 마지막 스퍼트에 나섰지만 이 경기에서는 선발의 격차가 워낙 큽니다. 황동재가 퓨처스에서 좋은 피칭을 하고 올라왔고 KT 타선이 주춤하지만 원정팀에는 황동재를 두들겼던 타자들이 즐비합니다. 소양준이 삼성 타선 상대로 늘 좋은 피칭을 했던 점도 감안해야 하고요. KT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NC와 기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창모는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 5경기에서 4승을 따냈습니다. 왜 팀이 그를 긴 부상과 재활 과정에도 인내심 있게 기다렸는지를 성적으로 증명 중이죠. 이닝당 1개의 삼진을 뽑아내는 구위와 더불어 우타자 상대로 뿌리는 커브와 체인지업 등으로 확실하게 카운트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기아 상대로는 강했는데 시즌 2경기에서 1승 0.79의 방어율이었습니다. 양현종은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던 전반기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어느새 방어율이 4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최근 8경기에서 6차례나 4실점 이상했죠. 무엇보다 경기당 홈런을 1개씩 꼬박 허용하고 있기에 실점이 늘어났습니다. 포심 구속이 꾸준히 140대 후반을 찍고 있긴 하지만 커맨드 불안과 더불어 브레이킹볼도 제구가 들쑥날쑥합니다. NC 상대로는 이번 시즌 한 경기에서 5실점 했었습니다. 기아는 충격적인 8연패를 당하며 세 팀에게 2경기 차 안으로 추격을 당했습니다. 선발이 잘 던지는 경기도 있지만 나성범과 소크라테스, 최영우 등 중심 타선이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불펜도 불안합니다. 기아에 매우 강했던 에이스 구창모가 홈에서 등판하고 양의지와 박건우 등이 양현종을 공략할 NC가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키움과 두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원은 특정 팀 상대로 강점을 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시즌 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팀에서는 그에게 하위 선발의 중심을 맡아주길 기대했지만 베테랑으로서 역할을 잘해주지 못하고 있죠. 리그에서 가장 다양한 구종 레퍼토리를 보유한 투수이긴 하지만 컨트롤이 그리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는 3차례나 4이닝도 소화하지 못했고 삼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두산 상대로는 1패 3.60의 방어율이었습니다. 최승용은 국내 선발이 부진한 두산의 5선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선수들이 기회를 받았었는데 그가 마지막 경쟁의 승자가 된 모습입니다. 이영하의 이탈과 박신지의 부상 등으로 고전한 두산이 쓸만한 좌완을 얻었던 평입니다. 그러나 선발로 직전 경기에서 11안타를 맞으며 패하는 등 안정적인 투수는 아직 아닙니다. 키움 상대로는 2승 1패 5.19의 방어율이었는데 정찬원이 이닝 소화를 못할 수 있는 키움이지만 포이그와 이정후 등 타선의 힘이 매우 좋습니다. 또 9위가 확정적인 두산과 달리 키움은 KT와 순위 경쟁 중이기에 시즌 막판 경기 집중력도 높습니다. 두산은 타선이 살아나나 했지만 여전히 기복이 크기에 원정에서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키움의 승리를 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